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인데요, 저한테도 드디어 이 차를 리뷰해볼 기회가 왔네요. 와, 가장 최상위 등급의 SUV, 프리미엄 SUV 라인을 넘어서서 하이엔드 SUV라고 불러야 할 만큼 굉장히 고가의 SUV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입니다. 이 레인지로버 하면은 정말 이야기가 많았죠. 예전에는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 롤스로이스가 SUV 컬리넌을 내면서 그러면 이제 사막의 롤스로이스는 레인지로버가 아니잖아 라는 느낌으로 살짝 바뀌면서 예전에 비해서 명성은 살짝 내려간 듯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레인지로버는 아직까지도 하이엔드급 SUV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만큼 레인지로버만이 줄 수 있는 그 독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장점, 단점 이런 것들도 알아볼 거고, 야, 레인지로버 하면은 뭐 장고장 그런 거 되게 많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외관에서만 봤을 때도 지금 이 디자인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판매가 됐었던 디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전혀 촌스럽다는 느낌을 받지가 않습니다. 진짜 세련됐다는 느낌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행으로 나오고 있는 레인지로버랑 비교했을 때도 꿀리지 않게 굉장히 고가의 하이엔드 SUV라는 느낌을 잘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이면 국산차 중에서 어떤 차량들이 나왔었냐면 산타페 CM 끝물이고 산타페 DM이 이제 막 나올 때쯤이 됐었고요. 소나타 중에서는 YF 느낌, SUV를 따지면 베라크루즈 약간 요런 느낌의 SUV가 나올 때였고, 레인지로버는 그때부터 이미 이런 디자인을 해서 나온 차량이었어요. 지금 봐도 SUV 중에서는 진짜 멋있게 나온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디자인이 9년 동안 유지가 됐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디자인을 찾았고, 그리고 심지어 타 제조사들이 요런 디자인을 어느 정도 카피하고 요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사랑받았던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봐도 이 전면부 디자인만큼은 현행 디자인의 SUV라고 해도 전혀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 안에는 또 엄청난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엔진 커버가 있어서 그렇지만 양쪽에 슈퍼차도 들어가 있고, 여기 V8 해서 총 525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8기통 슈퍼차저 딱 써있는 거 보이죠? 이게 감성이지. 525마력이면 사실 오프로드나 암석이 있는 산을 등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문제없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엔진이 레인지로버 3세대까지만 하더라도 BMW에서 가져온 M62 엔진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4세대에 들어오면서 BMW 엔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제니움 엔진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한 1900년도 중반대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브리티시 브랜드로서 영국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어려워지면서 BMW에 인수합병 됐다가 그 다음에는 또 포드로 넘어갔다가 또 포드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인도의 타타 자동차에 팔렸거든요. 그러면서 3세대 때는 BMW 엔진을 받았었고, 4세대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인제니움 엔진을 제작을 했고, 5세대부터는 다시 BMW 엔진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4세대 엔진을 사용한 인제니움 엔진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엔진에 관련된 문제는 특정 차종에만 발생하던 문제였는데 워낙에 고가고 한 2억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크게 집중 조명이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시동을 꺼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었고,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쳐서 다시 끼워준 게 아니라 엔진을 통짜로 교환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레인지로버 엔진 수리비만으로 천문학적인 AS 비용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인지로버 4세대 인제니움 엔진이 들어간 차량들을 구매하실 분들은 엔진 관련해서 좀 깔끔한지, 기존 과거 수리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램쉘로 되어 있는 요 디자인도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디자인들을 하이엔드급 차량을 제작하는 브랜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21인치 휠을 껴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앞에도 보면은 트레드 넓이가 275에 편평비가 45입니다. 올로드에서 525마력을 딱 견디면서 앞으로 쫙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트레드 넓이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편평비 45에 휠 인치수 21인치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로드에서도 굉장히 잘 나간다는 게 정말 놀라운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쪽으로 보시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보급형 차량들에 들어가는 에어 서스펜션처럼 뭐 한 3cm
3cm 늘어가고 4cm 늘어나고 뭐 이런 종류가 아니라 거의 10cm 이상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에어 서스펜션의 상승폭이 정말 큽니다. 제가 이따가 차 안에서 도대체 이 차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레인지로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롱휠 베이스가 있고 숏휠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숏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산차로 따지면 대략 한 팰리세이드 정도 크기가 나오고, 제 뒤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롱휠 베이스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 롱휠 베이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5200mm 요 정도 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주차장 같은 곳도 쉽게 주차하고 이러기에는 다소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이 차량의 진짜 프리미엄인 거는 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디자인 보면은 토레스가 이걸 따라했네. 그리고 정말 많은 차량들이 이런 디자인을 많이 카피했었죠. 그리고 신형 5세대 레인지로버로 넘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램프를 디귿자로 하면서 리어램프 양쪽을 하나로 딱 이어놓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전통적인 헤리티지도 살리면서 좀 더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도 보시면은 P525는 이 차량이 이제 525마력을 낸다는 뜻이고, 요 위쪽에 보면은 오토바이오그래피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 처음에 위쪽 트렁크를 하나 열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이 트렁크도 열 수가 있는데, 요것도 전동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려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것도 전통적인 레인지로버의 헤리티지를 계승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 왕실이 자주 즐기던 스포츠가 뭐가 있었어요? 사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냥을 하고 멧돼지 같은 걸 이렇게 올려서 실을 때 쉽게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영국 왕가에서 사용하는 의전 차량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엘리자베스 여왕도 자가용으로 사용하던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요 아래쪽으로도 휠까지 들어가 있는 스페어 타이어 딱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죠. 2열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거는 뒤쪽에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내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짐을 쉽게 실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닫을 때도 뭐 이렇게 올려서 닫는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 프리미엄은 이래야지. 하이엔드 SUV는 사용자가 모든 것들을 힘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서도 모든 섬세한 터치를 해놔야 진정한 하이엔드급 SUV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닫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뒤쪽 디자인은 지금 봐도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진짜 부자들이 SUV를 왜 레인지로버를 타는지 방금 약간 느낌이 왔어. 이래서 타는구나. 2열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문을 딱 열면 자동으로 스텝 게이트가 나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최대로 올려놓은 상태면 뒤쪽으로 탑승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텝 게이트는 당연히 나와줘야죠. 와, 일단 시트 진짜 편합니다. 크기 자체도 굉장히 크고 넓고, 그리고 정말 남다르게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어요. 와, 진짜 좋다. 그리고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가죽이고요. 여기 있는 이런 자재들도 전부 리얼 우드를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바이저도 자동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그리고 2열에서 이런 식으로 선루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조절을 해놨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헤드레스트 높이까지 조절이 가능한 전자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와, 이런 거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뭐 기본이지. 그리고 여기도 열면은 이렇게 리모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 같은 걸로 조절하고 미디어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미디어가 얼마나 좋으냐, 메리디안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메리디안 들어갔다 그래서 야, 그거 뭐 기아랑 그런 거 똑같이 들어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정말 하이엔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제가 이거 리뷰하기 전에 잠깐 들어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괜히 왕실에서 쓰는 차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상력이라든지 각각의 악기나 보이스를 구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탁월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하이엔드급 SUV는 당연히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뒷좌석 중에 이 가운데가 이렇게 암레스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컵홀더가 안 보이죠? 컵홀더는 이런 식으로 전자동으로 컵홀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가운데 사람이 앉아야 돼, 그러면 이거 굳이 닫을 필요 없어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닫힌 다음에 의자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이거 힘줘서 올리고 뭐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당연히 돼야지 말이야. 봉조라든지 이런 것들 2열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실내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닫을 때도 굳이 세게 닫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딱 해놓고 누르면
소프트 클로징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잖아. 1열에도 딱 탑승을 하면은 이전 세대 모델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벌써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요 아래쪽 공조 디스플레이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아무래도 오프로드랑 뭐 암벽 등반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도록 터레인 모드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터레인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 여기 에코, 오프로드 같은 이런 것들, 다양한 노면에 맞춰서 다이내믹 리스폰스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노면을 읽고 그거에 맞춰서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감쇄력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 서스펜션이 최대로 올라갈 텐데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지금 정상 단계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오프로드용 세팅이 되는데, 이렇게나 많이 올라간다고? 거진 10cm가 올라갔어요. 아까는 진짜 막 낮게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와, 시야 자체가 달라졌어. 와, 진짜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열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지만 가죽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많이 썼고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레인지로버 타시는 분들이 뭐 꼭 차량을 2대를 구매해야 되고, 하나는 서비스 센터 들어가고 하나는 밖에서 타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리하면서 타야 된다는 이유가 나오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디스플레이입니다.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때문에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도 후방 카메라 같은 게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이 레인지로버가 자체적으로 여기저기서 떼와가지고 조립하고 넣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국 사람들이 이런 거 진짜 못 만들잖아요. 이게 약간 영국에서 나왔던 제품들이 하나같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꺼진다든지 계기판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든지, 이게 갑자기 먹통이 돼버린다든지, 카메라가 안 들어온다든지, 다양한 전자장비 계통의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현행 5세대부터는 LG랑 합작해서 시스템 인포테인먼트를 잘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잔고장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구형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다소 있었다는 거 구매하실 때는 꼭 유의하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메라 종류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뽑기가 잘 됐나? 이런 생각이 드네. 아니면 이미 수리를 했나? 네, 이렇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세대 모델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차량의 잔고장이라든지 엔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됐지만, 그 단점들을 메꿀 만큼 매력적인 장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엔드급 SUV를 찾는 분들이 굳이 다른 여타의 컬리넌이라든지 우루스라든지 벤테이가라든지 이런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인지로버를 고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신차가로만 2억 4천만 원이 넘던 그런 차량이었거든요. 할인을 한다고 해도 한 1천만 원 정도밖에 할인을 안 하다 보니까 2억 3천만 원 정도의 이 새 차를 구입을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런 하이엔드급 SUV들은 감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세단 중에서도 마이바흐 S클래스를 보여드렸는데, 그 마이바흐 S클래스도 신차가는 2억 3천이었는데 중고로 내려오다 보니까 2년인가 만에 1억 3천이 됐었잖아요. 얘는 신차가가 할인을 받아서 2억 3천이다 라고 하더라도 한 3년 내지 4년 정도 타고 주행거리가 4만 킬로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통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사이 요 정도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은 감가가 얼마야? 지금 3년 타고 1억 1천만 원이 감가가 된 거야. 주머니에서 소렌토 신차 한 대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1년 탈 때마다. 그만큼 돈 있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의 타는 전유물 같은 차량이다 보니까 감가가 이 정도 됐으면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나 정도면 내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중고 가격으로 되게 착한 것도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레인지로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 리본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 1등에게 맥북 에어를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는데,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고, 그거 응모하시려면 구독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구독하시는 김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우파님하고 같이 벤츠 C클래스를 가젠 튜닝을 해서 10만 원부터 경매를 시작하는 이벤트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이벤트도 진행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